네. 11-907번. 연습 문제부터 하고 기본 문제 요제는 제가 좀 이따 질문 저거 받을게요. 연습 문제요? 네, 다 연습 문제만. 연습 문제 먼저 봅시다. 11장이고요. 1번부터 보긴 할 텐데 1번도 제가 아까 설명한 친구가 있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이렇게 생긴 유리식 전체의 최대값이 2인데 분자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의 값이 x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값 물어봤다는 건 분모가 작아질수록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분모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3이에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의 최소값이 3이다 가지고 a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얘는 x, y, z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물어본 건 요 녀석이니까 역시나 문자를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하시면 될 텐데 뭐 귀찮으면 그냥 이거 통째로 k야 이렇게 두고 푸시면 되죠. 그럼 x도 k로 바꿔 쓸 수 있고 y도 k로 바꿔 쓸 수 있고 z도 2k-1이라고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그냥 k에 관한 2차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고요. 최소값 구하시면 되고요. 13번은 13번이 아니라 11-3번은 요 녀석의 최소값 그거의 최대값이거든요. 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최소값 찾아보면 m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축의 위치 어디냐면 m이고요. 특별히 x의 범위 주어져 있지 않은 걸로 봐선 x가 m이라는 값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누구냐면 x에다 m 대입한 거야. m 대입해보면 누가 되냐면 2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 자체가 최소값이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얘를 gm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 찾으세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2차식 2번 푸는 문제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4번. m 대입 안 하고? 는 무슨 얘기죠? 꼭지점 찾아서? 그렇죠. 이거 똑같이 나와요. 꼭지점 찾아보면 이제 지금 가인이 물어본 건 이거죠. 2x 제곱이고 요 뒤에 마이너스 4mx 왔기 때문에 뒤에 2m 제곱 이렇게 오면 완전 제곱식 되잖아요. 그래서 3이 아니라 m이에요.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인 거지. 얘가 최소값인 거죠. 아까 찾은 거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어차피 m 대입하면 얘가 0 되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4번은 같이 좀 보자면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약간 불편하거든요. 근데 x는 k라는 선이 있대요. 두 포물선이랑 만나는 교점을 각각 pq라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이게 그림이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막 그려보면 하나는 좀 넓적하게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좀 뾰족하게 막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을 때 x는 k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이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야. 그러면 이런 데서 그어버리면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밑에 있는데 이런 데서 그어버리면 이제는 위에 있던 녀석이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왔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에다 k 집어넣은 y좌표랑 여기에다 k 집어넣은 y좌표는 k 값에 따라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를 매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냐면 이 y좌표랑 k 집어넣었을 때 y좌표 하나랑 또 여기다가 k 집어넣었을 때 y좌표 하나랑 이거 둘이 빼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이게 선분의 길이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기 때문에 y좌표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시면 그게 최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이렇게 그렸지만 항상 이런 그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넓적하게 생긴 녀석이 있고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서 아예 둘이 안 만나고요. 맨날 얘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쨌든 계속해서 계산해서 풀어보면 절대값 안에 3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k고요. 7에서 2 뺄 거니까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라는 건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이거.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최소값 찾으세요니까 꼭지점 보셔야 되겠죠? 대칭축 먼저 볼 거고 축의 위치 어디냐면 K가 1이에요. 1을 대입해보면 2라고 나오죠. 그 말은 요 안에 있는 녀석 그래프를 그리면 1,2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K가 1일 때 2라는 최소값을 가졌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X축은 여기 있다는 이야기니까 절대값을 씌운 게 사실은 의미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교차되지 않고 이런 그림이더라 라는 거예요. 항상 요 녀석이 위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봤자 맨날 양수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벗기시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될 테니까 최소값은 얼마냐면 2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PQ 길이를 물어봤는데 원래는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빼서 절대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막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될 수도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맨날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뭐 범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꼭지점 찾으세요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두 곡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 밑에 5번은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참 했던 요것 때문에 잠깐 얘기하려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1에 우리 보통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 만나는 두 점을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두 실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그냥 아래로 볼록이라고 치면 요 따위로 생겨서 X축이랑 만나는 점 두 개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근의 차이가 10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2일 때 최소값 P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X가 2고 그때 요 값이 P다.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2다 그 얘기인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거든요. 점선의 이름이 뭐였냐면 대칭축이었다고. 2차 곡선은 이 점선에 대해서 좌우로 완전히 대칭인 녀석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의 딱 중점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X는 이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2라는 대칭축의 값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4고 문제에서 아까 줬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0이라고. 이거 둘이 연립해서 알파랑 베타를 그냥 찾으시면 돼요. 뭐 둘이 더하면 2베타고요. 2베타가 14니까 베타는 7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1이죠. 요거 두 개로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그게 요 녀석이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1이래. 그럼 A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이란 이야기고요. A가 1일 때 두 근의 합이 4니까 B는 마이너스 4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저 식에 따르자면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얘가 지금 4다 그 소리고 두 근의 곱이 얼마냐면 A분의 마이너스 21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1이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1이고
A가 1이면 B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합이고 대칭축이 나왔는데 그걸로 두 군의 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5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는 질문이 직접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넘어가자면 얘 같은 경우는 11-6번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어진 범위 안에 4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림 빠르게 떠올려 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4고 주어진 범위가 1에서 5더라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일지 딱 티 나죠. 1에서 최대고 4에서 최소구나라는 것이 티가 난다고요. 최대값이 1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이거 가지고 A랑 B를 찾으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오고 1 대입하면 13 나온대요. 그거 두 개 연립하시면 A랑 B가 찾아지겠죠. 7번도 혹시 이렇게 많이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그냥 전개해가지고요. 전개하면 그냥 x에 관한 2차식 되고 그 x에 관한 2차식 범위가 0에서 3이래.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얘는 냄새가 나잖아요. 2x 빼기 3, 2x 빼기 3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 이거의 최대 최소 찾으라는 건데 대신 2x 빼기 3을 t로 바꿨으니까 t의 범위 따로 찾으셔야죠. x가 0에서 3 사이래. 그럼 2x는 0에서 6 사이 될 거고요. 여기서 3 빼래요. 2x 빼기 3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되겠죠.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예요. 그 범위에서 요거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치환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고 그나마 뭐 2차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버릇을 들여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3차, 4차 되시면 막 전개해서 푸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똑같이 생긴 게 보이니까 치환해서 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오는 8번도 아직 아니죠.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아예 일단 그려지잖아요. 이거 축의 위치가 2고요. 2를 대입해보면 1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2이면서 여기가 1이에요. 그런데 최소값으로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 2가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 소리 하는 거고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A까지 간다고 했거든. 0은 2보다 왼쪽 어딘가에 0이었을 테니까 A는 2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끝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를 최소값으로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A가 2보다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참고로 0일 때 Y값이 얼마냐면 5예요. 2일 때 Y값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출발이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으로 존재하면 돼요. 그럼 A는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5 되기 전까지 요 사이 어딘가에 A가 존재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A가 만약에 너무 커서 이거보다 더 벗어나서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최대값은 얘가 될 거잖아. 근데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5가 최대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건 2보다는 더 넘어가야 되지만 Y좌표가 5 되는 요거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요 점의 X좌표는 누구냐면 4일 겁니다. 4인 이유는 대칭축이 2였고요. 0일 때 5잖아요. 두 칸 떨어져 있거든요. 똑같이 두 칸 떨어져야 똑같은 Y값이 나올 거거든. 그죠? 그래서 0일 때도 5고 4일 때도 5일 텐데 그럼 A는 2와 4 사이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최소, 얘가 최대 이렇게 생겼다고. 만약에 A가 2보다 더 왼쪽 편에 있으면 최소값으로 1이 안 나오고 4보다 더 뒤로 가면 최대값으로 5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A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소리입니다.
9번은 얘는 그냥 식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x 더하기 1이랑 x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식 되겠죠? 사실은 2차식이 아니라 2차는 날아가서 1차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a는 사라지고요. 그때 그게 2x-1이다 가지고 개수들을 찾아내시면 되죠. a랑 b. 항등식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x 더하기 1 집어넣고요. x 집어넣고 좌변 정리하시면 x제곱은 없어지지만 x 앞에 개수가 막 더럽게 생겼고 상수항도 더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2고 마이너스 1이다 가지고 a랑 b를 찾아내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바로 최대값, 최소값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산수니까 해보시면 되고 10번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주어져 있기론 위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x는 1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기억번부터 보시면 기억번에서 뭐래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면 이래요. 그 말은 요점 아니면 요점이란 얘기인데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란 소리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란 이야기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3이란 이야기예요. 대칭축이니까. 떨어진 것만큼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인데 F2가 0이다? 이건 완전 뭐 이상한 소리죠. F2는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0보다 한참 큰 값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번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y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축의 위치가 1이었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에서 2면 주어진 범위 안에 1이 들어있는데 마이너스 2는 얘보다 한참 왼쪽에 있고요. 2는 얘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1에서부터 얘까지는 3칸 떨어져 있고 얘까지는 1칸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x축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생긴 2차 곡선 중에 여기가 1인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2다 그 얘기예요. 얘가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될 거고요. 디귿번 최대값과 최대값이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식 생긴 꼬라지를 보면 둘 다 F 머식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 다르긴 한데 이거 언제 최대냐면 x가 1일 때 최대거든요. 최대값은 F1이야. 그죠? 그럼 얘도요. 언제 최대일 거냐면 F에 1이 들어오는 순간에 최대일 텐데 1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어. 2x제곱 빼기 1이잖아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2x 빼기 1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값은 F1이다 그 얘기입니다. 겉에 껍데기가 똑같이 F이기 때문에 최대값 당연히 같을 거라고요. 물론 그래프는 완전 다르게 생겼을 테지만 생긴 모양은 완전 다르겠지만 최대값은 둘이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겉에 써 있는 게 F니까. 그래서 기억만 틀렸고요. 니은 디귿은 맞는 얘기였다. 이러다 다 풀겠는데? 12번. 몰라요. 네, 12번 써 있어요. 11번은 요거 좀 풀어보셔야 될 문제인데 질문을 다들 안 했더라고요. 11번. 그래요. 그래요? 저도 11번. 아, 그래요. 11번이요. 합시다, 그럼. 잘 됐네요. 네. 저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요. Y축이랑 C에서 만난대요. 참고로 인수분해 되죠. 해보시면 요거 2, 1에 1,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이렇게 하면 11 될 거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죠? 대충 그려보면 요거 X축, 요걸 Y축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고요. 거기에 Y절편이 0,5예요. 그래서 요점 마이너스 5, 요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가 A고 얘가 B고요. 얘가 0,5죠. 얘가 C입니다. 이 상태에서 점 P는 점 A에서
C까지 2차 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인대요. 그게 C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주황색으로 제가 덧칠하고 있는 요 부분 위에 어딘가에 x, y라는 p라는 점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때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x, y이기 때문에 y라는 건 위에 써있듯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럼 x-y라는 건 뭐란 이야기야? 이거 그냥 요 대입하면 되죠. 문자 하나로 바꿀 수 있다고. x에서 2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5 이거 빼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즉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에이? 빼기 5. 이거의 최대 최소 찾으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최대 최소 찾으려면 당연히 범위를 찾으셔야 되고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잖아요. x의 범위가 어쨌다고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왜 X에서 빼요? 다시 뭐라고요? X에서 왜 빼요? 구하라고 한 게 이거 최대 최소니까요. 아, 저게 Y. 지금 요 곡선 위에 어떤 점이 x, y인데 얘는 지금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y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y 자리에 얘 바꿔치기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의 최대 최소인데 y 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x 2차씩 되고 이때 내가 x로 문자를 싹 통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5,0에서 0,5까지 x는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 이거 최대 최소 찾으란 이야기고요. 축의 위치 어디냐면 이거 축의 위치 어디냐면 서희야? 마이너스 5.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최대인 최소니 최소. 뭐가요? 아,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대답하는 거야? 최대요. 최대 위로 블록이잖아요.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5 주어진 범위 안에 있어요. 마이너스 5에서 0까지니까. 근데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서 최대 0에서 최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5 대입하셔서 산수하시고 최소값은 0 대입하셔서 산수하시고 됐죠?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12번. 다른 게 아니라 절대값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것도 그나마 식 전체에 있으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데 절대값 안에도 x가 들어있고 절대값 밖에도 x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식 다 풀어서 쓰셔야 돼요. 귀찮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살펴볼 텐데 보시면 x의 범위가 0에서 4 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x제곱 빼기 4고 얘가 0 되는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x는 뿔마 2예요. 그래서 x가 아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건 그냥 x가 0에서 4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좀 뭐랄까 얍삽하지만 0에서 2 사이일 때랑 2에서 4 사이일 때만 딱 잘라가지고 식을 완성시켜 보자면 x가 0에서 2 사이래. 그러면 x제곱 빼기 4는 항상 음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이 풀릴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소리죠. 요때는 절대값이 그냥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0하고 2 사이일 때랑 2에서 4 사이일 때 그림을 그려볼 텐데
뭐 그림 그리는 거야. 뭐 꼭지점 찾아가지고 위로 블럭 아래로 블럭 그리셔도 되고 x축과의 교점 보셔도 되거든요.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0하고 2고요.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사랑 2죠. 아니 마사랑 2지.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축 얘는 마이너스 4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거든요. 대칭축이 1이고 꽤나 뾰족하게 생긴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그 중에 0하고 2 사이만 살리겠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에서 4만 살리겠대.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얘예요. 나머진 내다 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 2 사이에선 이거, 2, 4 사이에선 이거. 생긴 모양은 이거고요. 조금 더 정확한 좌표는 실제로 대입을 해보셔야 할 텐데 요 점은 딱 지나가기 때문에 0이라는 최소값을 갖는 건 뭐 확정이고요. 얘랑 얘 중에 누가 최대일 거냐를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 0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0,8이야 그런 소리고요. 얘는 여기다가 4 대입한 거죠. 4 대입해보면 16에서 8 뺄 거니까 똑같이 8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8 될 거고 최소값은 0 될 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셔야 그래야 딱 이해가 되고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찾으려면 막 케이스를 나눠야 돼서 약간 복잡하고 답이 나온다고 쳐도 뭔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냥 2차 함수 곡선도 우리 처음에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생각하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니까 꼭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제가 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약간 곡선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것처럼 곡선 두 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생긴 모양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지금 째거든요. Y. 근데 범위가 잘라지기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잘라진 거야. 그래서 살아남기를 얘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이 이 그림인 거야. 그죠? 좀 보기 편하게 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뭐 어쨌든 13번은 비슷한 녀석인데 12번, 13번. 13번은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값 중에 크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함수. 그러니까 얘도 이거 그림 두 개 다 그려놓고 나서 그래프 그려보라는 소리예요. 이거 뭐 질문한 건 아니지만 얘도 좀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같이 보자면 일단 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림이 하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거든요. 참고로 얘하고 같다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즉 우변으로 넘겨서 방정식을 푸시면 실근이 두 개가 나오죠. 1하고 4. 이거 뭐 찾은 거냐면 교점 두 개 찾은 거예요. 직선이랑 포물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거 두 개더라 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대충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1과 4에서 만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참고로 포물선 자체는 대칭축이 2인 녀석이에요. 여기가 2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텐데 F는 뭐래? 직선과 포물선 중에 크지 않은 걸 고르세요 예요. 안 써 있어서 그런데 Y는 이거랑 Y는 이거 중에 크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건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밑에 있는 거 고르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거. 크다는 건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두 그림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걸 고르세요니까 살아남는 건 누가 살아남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살아남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제가 주황색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fx라는 녀석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두 개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걸 고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저 상태에서 x의 범위 잘라지기를 1에서 4래요. 1은 여기 있고요. 5네요. 1에서 5. 5는 4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가 5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에서 5를 살리라고 한 거니까 살아남은 그래프는 요렇게까지가 살아남겠죠. 여기까지. 여기 잘 안 보이네. 위에다가 칠해야 돼서. 이렇게가 살아남은 거니까 이 부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최소는 어디겠어? 여기지. 여기가 최소값, 최대는 어디겠어요? 여기.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폼을 써내다가 2를 대입해서 최소값 찾으시면 되고 최대값은 직선에다가 5를 대입해서 최대값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되죠?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려보셔야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가 한눈에 보이고 이해가 돼요. 그림 안 그리고 풀려고 막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해야 될 건 14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각 해석하기 이용하시는 거고요. 15번도 그림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건 이제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여서 쌤 그리면 네. 왜 항상 또 잘못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오늘 안 자고 있어. 저는 안 자요. 쉬는 시간 끊어줘. 전 잠꼬를 안 하고. 그래서 안 쉬는 거야. 쌤 좀 한다고 쉬었다요. 그럽시다. 그럼 잘못 끊어. 알고 있겠지만 녹화를 하고 있고 이거 진짜요? 네. 지금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보자면 볼 수 있어 유튜브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예. 학원 안 와도 돼요. 야. 15번 두 점 있고요. 선분 A, B 위에 한 점 있대요. 뭐 그림 여기다 그립시다. 시은 지울게요. X축, Y축 있고 A는 0,4니까 여기 있겠다. 그죠? 여기가 A라는 점이고요. B는 2,0이니까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선분 AB 위에 한 점 P가 있고 그 P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면 M이래요. 여기를 P라고 쳤을 때 여기서 X축의 수선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M이라는 점이더라 라는 거고 구하라고 한 건 원점까지 포함해서 삼각형 만들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요런 삼각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보면 O는 원점이니까 가만히 있는 점이고요. P랑 M은 움직이는 점인데 P가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여기 다른 색깔 할까요? P가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M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될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P가 움직이면 M은 알아서 따라간다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둘 다 움직이는 점이지만 우리는 한 놈만 괴롭히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이 P라는 점을 좀 괴롭혀보자 그런 이야기고 P라는 점의 좌표를 그래서 뭐 X를 쓰긴 좀 그러니까 뭐 A, B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A랑 B는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건 아니죠. 선분 A, B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A랑 B 사이의 관계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배웠는데요.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중에 대부분은 직선의 방정식을 저랑 했잖아요. 방학 때. 그죠? 그래서 하하하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수업할 때 그런 얘기는 했죠. 이렇게 모양이 예뻐서 배우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x절편이 2, y절편이 4. 그래서 직선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됐고요.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A에서 B로 간다고 치면 X좌표는 2 늘었는데 Y좌표는 4 줄었거든. 그죠?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문제 아예 나왔죠? 0,4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A, B가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제가 A, B라고 썼습니다만 A, 마이너스 2a 더하기 4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길이는 A, 세로 길이는 B죠. Y좌표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거의 최대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최대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최대가 될 때의 P점의 좌표니까 최대가 되려면 A가 얼마여야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거 2만 밖으로 좀 땡겨내시면 A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가 최대가 될 때 A값 찾으세요 라는 말인데 이건 그림 그려보면 A축이랑 0하고 2에서 만나는 녀석이에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A가 얼마일 때 최대겠어요? 당연히 1일 때 최대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축이랑 만나는 점이 0이랑 2이기 때문에 대칭 축의 위치는 1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막 전개해가지고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지 않아도 A가 1일 때 넓이가 최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1이라는 건 1,2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P점의 좌표는 1,2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 뭐 전개해서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여서 축이 1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짓을 하실 필요 없이 이거 보자마자 0이랑 2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 축이랑 만나는 점이 0이랑 2구나. 그럼 딱 가운데는 1이겠네. 그래서 A가 1일 때 최대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16번은) 활용 문제인데 안 해도 되는 거죠? 17번 갑시다.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차근차근 풀면 얘도요 좀 장황해지는데 물어본 건 이익이거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개 얼마인지 단가 그리고 파는 개수 몇 개인지예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수량이 나오고 거기에 이익 이렇게 생겼네요. 가격은 한 개에 300원을 받으면 500개가 팔린대. 300원을 받으면 500개가 팔린대요. 그럼 이익은 15만 원입니다. 근데 한 개의 값을 5원씩 올린대요. 5원씩 올렸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5원, 10원, 15원, 20원 이렇게 생긴 거니까 5원씩 올렸다는 이야기고요. 5씩 올릴 때마다 10개씩 덜 팔리는 거니까 개수는 10x씩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원가라는 것도 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 원가도 있어요. 개당 원가는 2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익이라는 건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매출액이고요. 거기에 원가 빼야죠. 원가가 200원이라는 건 이 물품의 원가가 200원이라는 건 하나에 200원씩 든다는 이야기겠죠? 수량에다가 원가 곱한 걸 빼야 되는 거네. 그럼 결국 이거 둘이 계산해 보면 되겠다. 그죠? 100 더하기 5x에다가 500 마이너스 10x를 곱한 게 이익이 되겠네요.
보시면 결국 하나 팔았을 때 이건 한 개 팔았을 때 가격이고 이건 한 개 만들 때 가격이기 때문에 남는 이익은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죠. 그죠? 100 마이너스 5x. 이게 하나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거 개수를 곱하셔야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얘가 최대가 될 때 가격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최대값을 가질 때 x 찾으라고 한 거니까 이거 막 전개해가지고 축 찾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잖아요. x축이랑 만나는 점 살펴보시면 요거 마이너스 20이고요. 요거 50이에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0이랑 50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일 테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일 거냐 하면 둘이 더해서 반띵 15. x가 15일 때가 최대일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때 가격은 x에다 15 집어넣으면 되죠. 15 집어넣으시면 375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전개 안 해도 언제 최대인지는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뭐 최대 값을, 최대 이익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겠지만 어쨌든 x가 15일 때가 이익은 최대일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마지막은 19번이고요. 삼각형 ABC, 변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BP의 중점을 Q라고 하고 PQ에서 각각 BC 평행하게 선을 그었대요. 그럼 지금 보이는 삼각형이 3개 있는데 그 3개의 삼각형은 모조리 다 닮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오기를 AB의 길이는 1이고요. AP의 길이는 X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요거 선분 하나의 길이는 얼마냐면 1에서 X 빼서 절반 한 겁니다. 그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P, Q, R, S 이 넓이가 최대일 때 X를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저 사각형 물론 사다리꼴이긴 합니다만 직접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힌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삼각형이 다 닮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닮아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자면 AQR이라는 삼각형에서 APS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저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삼각형 AQR에서 삼각형 APS를 빼서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삼각형 ABC 이거랑 삼각형 AQR 닮은 비를 먼저 생각해 보면 ABC랑 AQR이거든요. 왼쪽 변을 보시면 되겠죠. 아까 요 선분의 길이 얼마였다고요? 1에서 X 이거 잘 안 보이나? 1에서 X 빼서 절반 한 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길이는 뭐냐면 얘랑 둘이 더한 거니까 이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죠? 2분의 1 더하기 X. 그러니까 ABC라는 삼각형이랑 AQR이라는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2분의 1 더하기 X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를 제곱하시면 넓이의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의 비는 얼마냐면 1대 2분의 1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넓이의 비 얘기하는 겁니다. ABC랑 AQR의 넓이의 비. 마찬가지로 넓이의 비로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PS를 생각해 보면 닮은 b, 길이의 b는 1대 x고요. 그래서 넓이는 그것을 제곱해서 1대 x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사각형 PQRS라는 녀석의 넓이는 원래 삼각형의 넓이 ABC에다가 여기서 요거 빼는 거죠. 2분의 1 더하기 x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서 원래 삼각형의 넓이 곱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얘는 그냥 숫자라서 의미가 없고요. 얘가 최대가 될 때 x가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전개해보면 4분의 x제곱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이고요. 여기서 그냥 더하기 x 하나 나오고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최대냐 물어보면 뭐냐 3분의 2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그래?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정확한 넓이를 구하거나 이러는 건 좀 불가능하고 닮은 비 이용할 거고요. 뭐 제가 해설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해설에서는 그냥 삼각형 ABC의 넓이를 임의의 숫자로 그냥 S 이렇게 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로 나타내서 그 둘 뺐을 텐데 그냥 여기다 S 이렇게 그냥 쓴 거거든요. 이거 숫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함이 없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삼각형 넓이 1이라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1이라고 봤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니까 그 둘 빼서 사각형의 넓이 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최대값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가 될 때 x 구하라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대칭축만 잘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11장 끝내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장 합시다.